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배영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연습은 어떻게 꾸준히 해보셨나요? 지난 시간 선연습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오늘은 기본 도형, 육면체, 원기둥, 구 이를 응용한 정물까지 그려보려고 합니다. 기본 도형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물체들, 그리고 야외에서 보실 수 있는 건물과 나무, 형태의 기본이 됩니다. 빛은 어디에서 와서 그림자는 어떻게 지는지 알고만 계셔도 사물을 관찰하고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어려운 고비 이 단계를 꼭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육면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윗면부터 그리려고 합니다. 윗면에서 중요한 건 Y 모양으로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인데요. 윗면의 형태가 완성되고 나면 수직선을 내려 긋고 밑면의 형태를 완성합니다. 빛이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어두움이 진다고 가정하에 그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윗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여기 옆면의 수직선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한꺼번에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연습하신 선연습의 제일 첫 번째 일을 쓰듯이 긋는 직선으로 어두운 부분을 채워 나갑니다. 밝은 부분보다도요, 빛을 등져서 못 받기 시작하는 부분, 그늘에 해당하는 부분과 원래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물체 때문에 가려져서 빛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를 묶어서 한꺼번에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한번 그려보시고 조금 더 힘을 주셔서 선들을 겹쳐서 어둡게 표현해 보세요. 두 번, 세 번 이 정도만 표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진하게 해주시고요. 밝은 부분은 색연필을 그냥 길게 느슨하게 잡아보시고요. 흐린 선으로 한번 눈에서 멀어지는 부분 또 한 번 표현해 줍니다. 맨 윗부분은 빛을 많이 받아서 가장 밝음으로요. 눈에서 멀어지는 뒷부분만 살짝 어둡게 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기둥을 그려볼게요. 타원을 느슨하게 색연필을 잡고 어느 만큼 그리실지 타원을 가볍게 그려보고요.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타원을 그리실 때 왼쪽과 오른쪽을 먼저 동그랗게 해주시는 것이 뾰족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꼭 왼쪽, 오른쪽, 앞, 뒤 순서로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밑면은 윗면보다 조금 더 원에 가깝게 그려줍니다. 밑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밑에의 원이 더 원에 가깝거든요. 원기둥이 어려운 이유는 육면체처럼 어둠을 딱 끊어낼 수가 없고요. 부드럽게 표현하셔야 돼서 훨씬 더 선들을 진한 선에서부터 연한 선까지 다양하게 힘의 세기를 조절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재미있는 건 마지막에 어떤 방향의 선을 사용했느냐가 형태의 느낌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세워져 있는 물체라면 세로선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꼭 세로선으로, 둥근 물체라면 둥근 면을 따라가는 약간은 휘어지는 곡선으로 그려보시면 더 입체적인 표현을 하시기 쉬워집니다. 많은 예시나 책을 통해서 빛의 흐름을 보게 되시는데요. 사실 실물을 관찰하시는 것이 제일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연습을 하실 때 실물을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매우 막막합니다. 어디부터 그려야 될지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려져 있는 많은 자료들, 책을 참고하시면서 이때 휴대폰이나 또는 손전등을 이용하셔서 집에 있는 휴지 또는 컵 등 다양한 사물에 빛을 비춰보시면서 움직여 보시면 빛을 더 명확하게 관찰하실 수 있는데요. 알고 있는 정물을 가장 잘 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려보고자 하시는 정물이 있다면 실제로 관찰해 보시고 만져보고 그려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구가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요. 구까지 잘 그리게 되셨다 그러면 나는 이제 형태를 잘 그릴 수 있구나,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빛이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이 어두워진다고 가정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림에서는 빛을 한 방향에서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그려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구는 어디서 단면을 잘라도 모두 다 원이기 때문에요. 그림자가 항상 타원으로 생기게 됩니다. 구는 원기둥보다도 더 부드럽게 선을 풀어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면을 전체적으로 긴 선으로 한꺼번에 그림자까지 같이 채색해 줍니다. 눈에서 가까운 곳,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진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모두가 곡면이기 때문에 직선보다는 구를 따라가는 곡선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두움이 너무 강한 직선으로 띠처럼 남지 않도록요. 어두운 부분을 하시면서도 밝은 부분을 가볍게 표현해 주세요. 밝은 부분은 눈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어둡게 해주시고요. 어두운 부분은 눈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밝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밝은 곳만큼 밝아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둠 안에서의 미묘한 변화라는 것 잊지 마세요. 구의 가장 밝은 부분은 사실 남겨놓고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다 채워주고 난 이후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살짝 지워도 좋습니다. 색연필 잡으실 때 너무 짧게 가깝게, 심에 가깝게 짧게 잡으시면 그을 수 있는 선의 길이가 매우 짧아집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색연필의 중간 정도 잡으셔야 조금 긴 선에서부터 짧은 선까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더 길게 잡으시면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연하고 얇은 선을 긋기에 좋습니다. 처음 스케치 하실 때, 그리고 가볍게 밑색을 넣으실 때는 길게 잡으시고요. 점점 짧게 잡으시면서 강한 선으로 어두움을 표현하시고 형태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색연필을 길게 잡고 느슨한 선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합니다. 화분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앞선 선 연습 중에 색연필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진하게 사용하는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두운 부분을 강하고 진하게 그려주시고 색연필 끝이 뭉툭해지면 외곽에 짧고 굵게 쉼표를 찍듯이 나뭇잎의 외곽을 그려봅니다. 밝은 부분은 충분히 남겨놓고요. 어두워지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주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밑에 화분인데요. 이 잎이 넘어와서 생기는 그림자, 요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맑은 날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더 좋습니다. 화분에 사용하였던 색감을 그대로 그림자까지 연결해서 활용하셔도 좋고요. 대부분의 물체들은 바닥에 딱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둡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물론 그림자가 나가지만 앞쪽에 빛을 받는 부분에도 조금 그림자가 생기도록 표현해 주시고, 물체에서 가까운 부분,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지나고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손의 힘을 빼서 좀 부드럽게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사과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드로잉 책을 사면 항상 사과가 있는데요. 친숙한 정물이면서요,
가만히 사과를 만져보시면 완벽하게 구도 아니고 윗부분이 넓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그리고 윗면을 만져보시면 볼록볼록하게 많은 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요, 빨간색에서부터 주황색, 노란색 또는 아직 덜 익은 연두색까지 색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면서 공부할 것들이 많은 소재여서 드로잉 책에 항상 나오는 정물인 것 같습니다. 사과는 이 밑부분보다도요, 이 윗부분, 위에 부분, 사과의 형태에 맞도록 선 방향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은 제일 처음 연습했던 직선인데요. 그 직선을 사과 형태에 맞게 약간 곡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선 끝이 색이 2번 지나가면서 얼룩이 생길 수가 있고 뭉치면서 다음 색을 사용할 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번씩 차곡차곡 선을 그어주시고요. 이 위에 부분에 하이라이트, 즉 종이를 흰색으로 충분히 남겨 놓으시고요. 사과는 이렇게 길게 질감이 있기도 하고요. 하얗게 점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연습에서는 다양한 표면 질감은 조금 생략하고 전체적인 색감과 분위기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모여지게 선을 사용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 사과를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파리를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색을 통해서 기분 전환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옷을 입으실 때 패션에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에서는 그림자의 색을 보라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회색만이 그림자의 색감이 아니고요. 보라색 또는 파란색들을 가볍게 섞어서 그림자를 표현하시면 더 맑은 날 또는 쨍한 빛들을 표현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림자를 꼭 회색으로 칠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세련된 분위기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정물들을 그려보았는데요. 오늘 연습해 보신 것 이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물들, 주방 도구들, 그다음에 컵, 케이크, 음식들까지 일기처럼 오늘의 일상을 그림으로 남겨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그리게 되는 나를 만나게 되고 즐거워지는 그림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드로잉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